네, 장영혁 팀장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급기야 또 특집 타이틀이 돌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요. 코스피가 2,43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도 2% 가까이 밀려나는 급락 장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하고요.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어제 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 오르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만만치 않은 존재죠. 어제 이제 비교적 큰 폭의 하락, 급락 상황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또 방송에서 뭐 우리가 덜 오르거나 예. 뭐 나중에 오르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이 디커플링이 계속 연장되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본다라는 예.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어제 시장 낙폭이 꽤 빠지다 보니까 뭐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빠져요? 근데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죠. 저도 모르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도 물어봐야죠, 전문가한테. 뭐 사실 지금 전문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증시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증시 예. 전문가 없죠. 예, 저는 그냥 시장을 읽고 해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지. 증시 전문가는 있는데 주가 전문가는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굳이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뭐 다른 여타 증시를 보니까 우리하고 색깔 비슷한 대만이 뭐 빠지는 것도 대만, 아니고. 일본 조금 네. 빠졌지만 아니, 뭐 우리 같은 낙폭이 아니고 약보합이죠, 맞아요. 약보합. 네. 그리고 중국 뭐 올랐고. 그럼 이머징이 문제인가? 그래서 뭐 브라질 증시 같은 데 보니까 거기는 강세, 어제도 브라질 증시 예. 꽤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상품가 강세 때문에. 뭐 그럼 이머징 문제도 아니고 미증시 빠진 건 더더욱이 아니고 어젯밤에도 이제 미증시는 또 올라붙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혼자 2%를 빠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지면은 빠지는 이유를 찾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끼워 맞추는 논리는 어제 외국인이 3천억대 매도를 현물에서 찍었는데 네. 오랜만에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갔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어제 외국인 매도, 이 현물 매도의 80% 이상은 IT한테 쏠렸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SDI, 삼성전기, LG전자, 뭐 이런 쪽으로 어제 뭐 외국인들의 매도 총량의 85%가 쏠리더라는 겁니다. 뭐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예요. 이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가 빠지면 다른 종목 다 보합 찍어도 지수가 1%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예. 근데 어제 3%대 마이너스를 그렇죠. 찍으니까 이 부분이 관여된 하락 부분이 거의 뭐 1% 가까이 나왔을 거고 뭐 이것뿐만 아니고 그 밑단에 서 있는 종목들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제 상승수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시장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뭐 이 차익 실현 성격을 가미한 물건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미증시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1% 빠졌고 마이크론이 한 3% 정도 빠졌거든요. 예. 근데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낮아 빠지니까 어제 마이크론이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게 어제 우리 증시의 하락을 뭐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뭐 제 제안 포트에서도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수가 40몇 포인트가 빠지는데 제 제안 포트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IT 색이 약했던 거지 뭐 증시 전반적으로 뭐 무너지는 그림들을 보이지는 않았다. 연속성 분명히 경계하겠습니다만 어제 이 우리 반응 좀 과했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12개월 선행값 끌어다 쓰면은 PBR 배수가 2,400에 1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에서 30포인트 남았다는 소리인데 그럼 어제 그 겁먹은 시점에서 숏을 불렀다 치고 그러면 다시 콜 값을 잡는데 내가 얼마나 지수 룸을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룸이 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낙폭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빠지면 팔아야지 라고 읽기에는 여러 부분에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했던 반응으로 보고 있고 매도가 많아서 빠졌다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매수가 얇아서 좀 가볍게 좀 날려 빠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뭐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그렇게. 오늘 만약에 예, 연속성을 예, 보이면 맞아요. 좀 이따 차트에서도 제가 보여드릴 예. 텐데 좀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일단 뭐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네. 어제도 미증신 괜찮았어요. 뭐 글로벌 IB들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 세제 개편안 이거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써놓은 것처럼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도 있지만 이 뉴스에 팔더라도 호재는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반영하고 늦게 반영할 수는 있어도 역으로 반영하는 거는 무리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겁먹은 건 이거죠.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전저점 부분을 서 있는 것도 상당히 답답했는데 이걸 하루 만에 세게 무너뜨렸고 삼성전자가 121일 입평단을 뭐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처음 보였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이어서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겁나죠. 예,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설사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들 쪽으로 뭐 이 파급이 좀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IT 중심으로 쉬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올해 7월장? 올해 7월장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만 빠지고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오면서 지수가 낙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발생될 가능성 뭐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그럼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제일 마음 편한 대답은 차익 실현이죠. 예. 외국인들 많이 먹었고 원화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뭐 우리가 계산하는 수익률이랑 똑같겠지만 달러 기준으로 달러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외국인들은 이제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의지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두 번째 그림은 이 얘기인데 일단 어닝이 좀 빠지고 있어요. 어닝이 16조 뭐 중반 정도 보던 이 4분기 예. 영업이익이 최근에 좀 적게 보는 데는 15조 언더로 보는 쪽도 나오고 그냥 15조 초반 정도로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네. 올해 상여금, 뭐 환율, 그쵸. 뭐, 네, 이런 것들.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1분기 때 6조 초반 벌다가 네. 8조, 10조, 이번 4분기도 10조 정도 벌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삼성전자 누가 먹여 살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반도체 쪽에다가 동그라미 예.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성과급이 이번에 꽤 많이 나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뭐 그 부분에 요즘 우리 원화가 뭐 굉장히 큰 폭의 강세였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 그림 하에서 봤을 때 글쎄요 뭐 수출의 영향을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 부분 미쳤을 거고 달러를 원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차익이 일정 부분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실적 추정치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어닝이 감익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크게 계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통상적으로 4분기 어닝은 원래 가면 갈수록 빠져요. 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추정치가 빠지는 게 정상이고 네. 우리가 예상한 지출보다 더 크게 지출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항상 4분기 어닝은 좀 언더를 찍는 경향이 굉장히 계절적 요인이 강합니다. 좀 예. 있다는 거죠. 예. 예, 좀 찍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이드가 좀 내려오고 있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낮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같이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어제 낙폭을 충분히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한번 가볍게 이제 날려서 맞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냥 동조하는 이 매수가 얇은 시장에 동조하는 매도세가 좀 늘면서 예. 어제 시장을 좀 밀어낸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밖에 지금 읽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정위가 이제 삼성그룹에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물산 주식 팔아라 뭐 이런 것들도 삼성그룹 쪽 끌어내리고 요인 가운데 하나, 핑계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따지면은 어제 SDI 주가는 반응을 했었어야죠. 네. SDI가 그럼 그걸 팔아서 돈을 빨아들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SDI 놀랐어야죠. SDI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뉴스가 뭐 타격을 입혔다라고 그렇죠? 보기도 어렵고요. 예. 어쨌거나 이번 주에 계속 그 잽을 맞다가 어제는 이제 훅을 한 대 맞으니까 오늘 얘기했었죠. 좀 휘청거린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 월요일 다음 주 이제 화요일 개장이죠. 한 이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밀리느냐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반발 매수로 급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는가 뭐 두고 볼 일이고요. 자, 포트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트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을 1차적으로 넣고 풍산송업산업을 2종목을 넣어서 9개 종목을 좀 채워놓은 상태인데요. 예,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어제 편입한 풍산하고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제 그 난리 부르스가 났으면 낮아 빠져야 되는데 어제 마이너스 안 났어요. 마이너스 안 났고 이노베이션도 어제 플러스값, 뭐 SKT도 뭐 플러스값, 전반적으로 다 뭐 양호했어요. 삼성전자가 밀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이 다른 종목들로 옮겨 타면 소위 겁좀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해프닝으로 읽겠죠.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어제 현대제철이 장중에 계속 이제 플러스값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포스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수출세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철강 데이터 이거 가격 올라온 거 뉴스 제가 쭉 얘기하는 와중에 이제까지 수출세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이 뉴스에 수출세 얘기는 처음 녹은 건데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시세를 꺾어낼 거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쫓아가서 매도하는 거 난 반대세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뭐 반등을 만들어낸 거고 어제도 사실 시장 대비 큰 폭의 아웃퍼폼인 거죠. 그래서 철강 데이터 쪽에서는 뭐 이견이 좀 없는 상황인데요. 추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중국의 철강 재고가 빠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출세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재고가 이렇게 빠져서 곧 춘절을 앞두고 한 6주 전서부터 리스타킹이 나오니까 곧 재고를 쌓아야 됩니다라는 뉴스가 막 나올 텐데 이 분위기에 수출로 밀어내는 물량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에 수출로 밀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베네핏을 중국 정부가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뭐 과도한 해석이 뭐 절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뭐 증명할 수 있는 뭐 차트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가격 오른 강종별로 뭐 영향을 보면 철근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어젯밤 상품 시장에서도 철근가는 또 올랐어요. 2%대 상승이었는데 우리나라 철근 넘버원이 어디죠? 현대제철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시장 분위기는 뭐 정말 힘들었지만 종목별로 뭐 위기가 옮겨 타고 있는 느낌을 받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뭐 하나의 업종이고요. 정유도 어제 플러스값 났어요. SK이노베이션도 플러스값 났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제마진의 위치를 봐라. 스팟 정제마진은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레깅값 1개월 레깅값 정제마진도 상승이고 그럼 이걸 만들어내는 이유를 찾아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원유 재고는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제 이 가동률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제할 때 뭐 집어넣어야 돼요? 원유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원유는 계속 빠져요. 정제율은 계속 높아요. 그럼 앞으로 유가가 뭐 크게 빠질 일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재고에 정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원유 재고가 쌓이는 마이너스 요인을 끌고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제 마진이 비싸다라 그래서 뭐 소비하는 측에서 깎아줘요라고 얘기하면 이 가동률 뭐 거의 풀캡한데 이 가동률에서 그럼 딴 데 가서 사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정제 마진 상승을 상당 부분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슈퍼사이클 얘기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요. 뭐 화학 대비해서 강한 정유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통신도 보게 되면 요즘 SKT 굉장히 잘 버티는데 뭐 요금 규제 가지고 맞을 만큼 사실 다 맞았어요. 네이버는 이미 망 사용의 대가로 뭐 굉장히 큰 돈을 냅니다. 근데 미국에서 망 중립성 폐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구글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이런 데들 다 불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이제 페이를 물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네이버는 우리한테 우리나라 통신사에 돈을 내지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은 무임승차 하고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망 중립성의 이 이슈가 왜 생기냐 하면 뭐 예를 들어 방송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방송은 투자도 방송국이 하고 서비스도 방송국이에요. 그러면 투자의 주체와 서비스의 주체가 같죠. 그럼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이 통신 이 서비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통신의 설비 투자는 통신주가 하죠. 그럼 서비스는 누가 해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 서비스를 올려 태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주체와 서비스의 주체가 달라요. 그럼 서비스에서 돈 벌어들인 거를 투자의 주체가 왜 너네만 먹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네이버가 SKT 망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한테 온라인 그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네이버 페이로 팔았다. 그럼 돈 어디로 가요? 네이버로 들어가죠. 근데 그거 누구 망 이용한 거예요? SKT 망 이용한 거죠. 그럼 이거 왜 혼자 먹어? 라는 이슈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네이버가 지금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럼 미국에서 망 중립성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자극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쪽들에서도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11월에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보려고 제일 많이 이용한 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뭐 너네도 무임승차 안 되지 않겠어? 라는 요인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요금으로 계속 이 부담을 줬었던 국면이라고 한다면 숨쉴 구멍이 생기는 구멍도 같이 생긴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 뭐 통신, SKT 우리 제안포트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하락이 어제 좀 과하게 나온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 확산되진 않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한 포트폴리오에 있는 9개 종목들 가운데 삼성전자만이 지금 이제 좀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여타 종목들은 견조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다음 주 사흘 남았습니다. 대응 전략이요? 사흘 남았습니다만 시장 거래로 따지면 오늘 거래일까지 포함하면 4일 남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네. 배당락을 반영하게 될 거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러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잽은 여러 번 맞아서 카운터 한 방이 좀 우려됐었던 상황인데 네. 현실화가 뭐 됐을 뿐이고 연속된 카운터 펀치는 사실 다운해서 못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해프닝으로 읽을 수 있는 좀 과한 하락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어제 시장의 큰 변동성, 하락의 의미들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장영혁 팀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